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나는 매일매일 주말처럼 산다는 제목의 책입니다. 종잣돈 2,200만 원으로 시작한 어느 파이어족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이라는 부제목도 있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로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의 실사례 이야기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신봉하는 투자에 대한 팁은 투자 실행 전에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라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 특히 배우자의 동의를 우선 구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주식, 채권,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 내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존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로 이어져서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을 수는 있지만 가족마저 잃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그래야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오류를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서로 대화를 통해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결집될 수 있다. 네, 아파트 거래 팁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도 매우 다양한 특성의 플레이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환경의 급변화 등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동일한 방향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 가격은 다른 재화에 비해 무거운 특성이 있어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적인 기회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간파하지 못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실수요자일 경우는 물론 투자자의 관점으로 부동산에 접근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한 이해이다. 자신이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이 비록 적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보수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선호하는 공격적인 성향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투자에 대한 성적표는 오직 나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유기적으로 순환하여야 하는 시장 경제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에 시장의 순기능은 매우 제한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모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을 내 생각이나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평만 늘어놓고 정권이 바뀔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말처럼 정부가 새롭게 정한 정책하에 나는 어떻게 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훨씬 현명한 태도이다. 매입 대상 토지 답사 시 내가 정했던 기준은 1. 주말주택을 지을 만한 조용한 곳. 2. 은퇴 후 내가 집을 지어도 좋겠다고 생각되는 곳. 3. 평수는 가능하면 넓어서 향후 분할 매도가 가능한 곳. 4. 작은 개울물이라도 인접한 곳. 5. 고압 송전탑, 축사, 분묘 등 기피 시설이 없는 곳 등이었다. 네, 오피스텔 거래 팁입니다. 이 부분도 일시 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과 임대 수익 두 가지를 기대한다. 예상한 대로 임대가 잘 되어 임대료가 매월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상치 못한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공실이 발생하고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 당초 예상했던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나마 100% 자계자본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설령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매입한 경우에는 순식간에 부도 처리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다. 상가 건물 거래 팁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은퇴자의 경우에는 투자의 수익률은 적더라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최소화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있지만 은퇴자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은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제가 준비한 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 이외에도 이 저자분께서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했는지, 아파트 거래, 오피스텔 거래, 그 다음에 토지 거래 등등의 자세한 본인의 실 상황은 이제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